지금 국내에서 지금 정상적인 유류 수급이 일어나고 있는 세계 유일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저 주말에 또 놀랬습니다. 네. 사람이 어찌나 바글바글한지 제가 또 어딜 다니셨는데요? 강릉을 가려고 네. 토요일 날 아침 8시쯤에 길을 나섰다가 네. 결국은 고속도로 입구도 못 가보고 제가 북강변 순환도로에서 차 돌려갖고 나왔습니다. 현명한 선택하셨습니다. 안 그랬으면 6시간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이더라고요, 사실상. 그럼 도대체 내가 아니 전쟁이라며 물가가 뭐 어쩐다며 그러면서 이래도 되는 건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전쟁 여파를 하나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지금 이제 계속 말썽이 되는 게 쓰레기 봉지는 이미 끝났고요. 요새는 200만 톤을 납부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는데 납부타가 20억 장을 만들 수 있는 납부타입니다. 이러면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 얘기를 지들도 안 하더라고, 기레기들이.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주사기나 의료 수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반 각종 우리가 얘기하는 포장 용지 이런 것들이 시중에서 품귀가 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대통령이 딱 짚으셨어요. 제가 얘기했죠. 요건 매점 매석이다. 누가 장난질 치는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니들만 살겠다고 매점 매석을 해? 가만히 안 놔두겠어. 라는 말씀을 곱게 경고하셨습니다. 네, 주사기 매점 매석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체의 위기를 이용한 반사회적 행태다! 라고 규정을 하면서 엄중 단죄를 주문하셨습니다. 위반 업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벌을 얘기를 했는데요.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행정 제재 등 사후 조치를 강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혼자만 잘 살면 뭔지 민교, 같이 잘 살아야죠 라는 표현을 통해서 위기 상황에서의 상생과 공동체 의식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은 루틴인 거예요. 야, 뭔가 이게 이제 위기 생기고 부족하다, 이럴 때는 생산하던 거 창고에 쟁여놓고 아유, 아니면 안 하고 그러네. 원대로만 끼고 앉은 상태에서 아이고 계속 원료 가격이 올라 우리가 이 가격에 못 만들지 그러면서 출고를 늦춰가지고 야. 사실상 예전 원료로 만들고 예전 단가로 뽑아놓은 것들을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단순하게 10% 20% 올려먹는 게 아니라 50% 100%씩 땡겨먹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일종의 대목 장사였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아니, 근데 선이 있어야 되잖아. 어느 정도 선. 그러니까 선을 지키는 애들이 이제 한 100% 정도 네? 띵가 먹어요. 선을 지키는 애들이 예. 100%를 네. 띵가 먹는다고요? 이게 워낙에 단가가 이제 저단가다 보니까 그동안 봉지 하나에 막 5원, 10원 이렇게 받다가 15원 받는 거지,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제 나중 소비자가로 이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 유통망이 전환이 된다고 하더라, 원래 단가가 낮았으니까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의외로 장치 산업이고 재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이거 완전 영세미는 이 사업 안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이제 라인을 돌리게 되면 들어가는 원료나 생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10만 피트라고. 그러니까 이런 비닐류들이나 뭐 이런 거는 한 번 돌리면 10만 피트 이상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돌릴 거면 안 돌릴 거고 돌릴 거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사들은 그동안 요런 때 한번 유가 유기가 있거나 뭐 원자재 수급 대란이 있을 때 쏠쏠하게 챙겨 먹었고 네. 그동안 정부나 어떠한 뭐 행정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못했었다는 건데 우리 대통령은 그것까지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유경 식약처장도 X를 통해서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신속히 앞당기기 위해서 27일부터 주사기 매점 매석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입고량에 비해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료는 이만큼 샀는데 출고 안 하고 있어. 그만해 업체. 이것들 원료 쌓아놨네. 의심 가능하죠. 그리고 찾기 얼마나 쉬워. 그러네요. 재고량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업체. 변비 중인 회사만 찾으면 그렇죠. 그냥 그 새끼가 나쁜 새끼인 거예요. 아니 그러면 자료 제출을 안 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허위 제출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오야 그래서 자료 제출 무자료 미수도 거래를 하면 네. 팔세로 쳐맞는 거지. 허위 보고 의심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야, 니들의 꼼수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업계 관행 꼼수 이미 알고 있어요. 단속 의지만 있으면 단속합니다. 중요한 건 단속을 해야 될 단속하는 사람들이 요걸 빌미로 해가지고 나눠 먹기를 해요. 단속하는 척만 하는 거지. 아니, 근데 단속을 했어요. 이미 지금 매점 매석 한 32곳을 적발을 해가지고 그렇지. 주사기가 13만 개가 창고에 있었대. 그러니까 왜 그랬냐는 거야. 왜 그동안은 대통령이 단속해라 문제 있다고 했는데 왜 단속이 안 됐겠냐는 거지. 그동안은 공무원들이 봐주고 그걸로 갖고 봉투 먹고 룸사롱 접대 받고 그랬는데 에이, 김 지금은 국장 이제 왜 이래? 우리 원래 하던 대로 그러니까. 있잖아. 그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래? 식사 나온다 그러면 응. 아이 어디 횟집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거기서 공장 안 오고 그냥 바로 넘어가는 이런 짓거리들이 그동안 사실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이번에 처맞은 데는 A 판매 업체는 13만 개 보유를 하고 있었고 B 판매 업체, C 의료기관, D 판매 업체 이게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의 월 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59배까지 초과해서 약 62만여 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치는 거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조사를 하라고 시키는 거고 조사해서 잘하면 포상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탕 단합한 거 그거 찾아낸 공무원 1,500만 원! 1,500만 원 바로 받았습니다. 아니 과징금이 줬다니인데 1,500원 좀 적다라고도 좀 생각되긴 하는데 어찌 됐거나 아니, 근데 이제는 생각해보세요. 합법적으로 뒷돈을 받으면은 이건 언제든 걸릴까 조마조마하지만 이거는 합법적으로 1,500만 원을 상금으로 받는 거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승진에 고가 점수에도 들어가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떳떳하게 돈 받는 게 낫지. 그럼 그동안 봐줬던 공무원들은 이제 횟집 안 가요. 봉투 안 받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그러겠지. 그동안 너 받았던 건 내가 다 풀어버릴 거야, 씨. 대통령이 괜찮다 그랬어. 옛날 거는. 그러면서 알던 집을 먼저 가서 조지게 되는 거야. 그게 찾아내기도 쉬워. 사실 그러네요. 실무 공무원들은 다 알아. 알고 있어요. 어? 얘네들이 어떻게 헤쳐먹는지. 그러면 이제 국장들이 전화해야지. 김 사장님, 이번에는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빨리 출고시키세요. 그냥 빨리 출고시키시고, 이번에는 어떻게 피해 가시죠. 저도 더 이상은 힘들어요. 못 버텨요. 이러고 못 받으려요. 그러니까 전화, 어. 야, 김 국장, 우리 이렇게 걸렸는데, 그냥, 아,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해버리는 게. 그 다행인 양아치네. 거지. 그동안 받아 처먹은 게 얼만데. 양심 있으면 전화라도 한 통 해줘라, 미리. 그리고 지금 식약처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23일 기준으로 열흘 동안 주사기 생산량이 517만 개래요. 그런데 이게 평소보다 생산량이 50% 넘게 많은데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이유는 이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주사기 매점 매석 2차 단속을 오늘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좋아. 사면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도망 못 가? 도망 못 가. 어디다 못 숨겨. 예를 들어 내가 500만 개 만들었는데 490만 개 분량 나왔고 10만 개밖에 없어. 안 통한다니까? 쓰레기라도 내놓으라 그래 그러면. 뒤져서 나오면 음. 한 개당 10원씩 벌금 물릴 거야. 너 100원짜리 주사기 한 개 숨기면 150원씩 벌금 물린다? 어떤 놈이 견딥니까,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이러한 태세가 이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왜? 적발하면 포상금인데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이 뻔히 그동안 알고 있었는데 농수산물이 됐든 뭐가 됐든 이따위 단합질 하는 거를 가만 냅두고 보겠습니까? 적발 못하면 징계받고 적발하면 포상금 받는데 저는 이런 것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러면 이제 사실 내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건너 아는데 진짜 저 새끼 평소에 저런 식으로 나쁜 짓 해가지고 돈을 얻어 7급인데 그랜저 타고 다니면 이상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찌르면 나 외부인인데 내가 찌르면 나한테 뭐 좀 떨어지는 거 있나?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면 가능하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찔러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에 있는 직원들이 찔러도 돼요.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요. 공무원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저 직장 그만둬야 될 수도 있는데 제 신분 보장은 해주시나요? 아니 100억을 찔러 넣으면 최대 30억. 30%까지 35까지 포상금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공무원한테 걸리는 게 싸게 맥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어. 그러면은 내가 회사 직원이어도 내가 확실한 증거만 있으면은 금액에 따라서
딜을 한번 해볼 만하다. 당연하죠. 그래서 사장한테 안 찔릴 테니까 얼마 주실래요? 한 다음에 사장한테 받은 다음에 찔르세요. 주세요. 네. 좋은 거 가르친다. 네. 아무튼 요렇게 단합질 하는 거, 이 유가 위기로 장난질 치는 거 국진당이 하나하나 다 할 그러겠구만. 겁니다. 온 국민을 5호 담당자화하는 공산당 정권, 이재명 정권 물러가라 이러겠다. 왜냐면 지 친척들이 다 당하고 있거든. 자, 이런 데다가 고육과 지원금들도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기초 차상위 한부모 대상 우선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 갖고 매포행위라고 거품을 물라고 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받고 있는 사람한테 요구를 하면 표가 어떻게 갈까요? 나눠줄 때 왜 우리는 안 주나요? 제가 이 돈을 받아왔습니다. 빨간 잠바 입은 애들도 막상 지급이 시작되면 지들 공으로 나눠주고 있다고 숟가락을 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 기획 단계에서 포퓰리즘 어쩌니 비난 같은 이런 것들은 이제 선거철에는 실제 현장에서는 절대 프레카드에도 못 씁니다, 이제. 네. 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 또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이고요.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 감소 지역 거주 시 5만 원 추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못 받습니다. 아마 많은 아니, 분들이 여기 이거 우리 못 다 못 받으실 받아. 거예요. 우리 다 못 받아. 난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난 상관없어요. 어. 나는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네. 나는 내 직원들 중에 혹시 이걸 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는 오너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그죠? 아니, 그러면은 세호가 좀 줘. 어, 우리 안 받았는데 우리 받는 사람 없는데 좀 주든지. 30만 되면 고려해 볼게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못 받고 차상위한테 준다 그래서 나 이 정부 싫어. 이 정부 정책이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이제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지불되는 게 오히려 헛질하래 갖고 던지는 돈이 아니라 서민 생활이나 경제나 내수를 살리는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르게 쓰여져 왔던 그동안의 지원금들이 일으켰던 성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지원금은 큽니다. 25조 원 가까운 지원 규모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이거 갖고 예를 들어 주식 사시려고 꿈쳐놓고 하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예, 이 기회에 어차피 다 이거 그 코인 형태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그 상품권 형태로 디지털 상품권 형태로 나가는 거니까 이게 8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네.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되고요. 자동 소멸돼요. 그래서 그리고 사용처는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그다음에 제한되는 거는 온라인 쇼핑만 안 되고 배달앱 안 됩니다. 대신에 배달 대면 결제는 되고요. 그다음에 유흥, 사행업종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지역 식당이라든지 소규모 자영업자들한테도 내가 못 받았지만 결국 수혜가 갈 수 있는 거고요. 지역 제한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는 또 못 써요. 내가 사는 지역에서 쓸 수 그러니까 있어요. 이런 것도 사실 너무 좋지 않나요? 저는 이런 그러니까 디테일이 너무 좋아요. 이런 디테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이 IT 사회에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 서비스를 내더라도 그걸 활용할 수 있을 만큼 휴대폰이라든지 온라인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단말기라든지 이게 쫙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어떤 선진국에서도요, 이런 보조금들이 나갔을 때 이상한 방법으로 세거나 이게 다시 뭐 은행의 저축으로 돌아와 버리거나 이런 거래 갖고 쏟아 부어도 그 효과가 안 나는데 대한민국 이런 방식을 쓰기 때문에 쏟아부은 예산의 4배수에서 6배수까지 경제 효과를 재창출을 한다는 거예요. 25조, 30조를 만일 쓰게 된다고 치면 최대 180조 원까지 실제적으로 예산을 풀어놓고 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거 상반기 이후에 지금 어려운 자영업자들한테 또 하나의 큰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들에 맞춰가지고요, 편하게 많이 쓰시고, 좀 위로가 되시고, 필요하신 물품이라든지, 식비에 도움이 돼서 그걸 다른 쪽으로 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효과들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기대를 합니다.